그러면 네. 그럼 권권대님 만약 이걸 판다라고 했을 때 네네네. 그럼 이거보다 더 좋은 최선의 선택이 있겠습니까? 있죠. 번쩍 떠오르죠. 그래요? 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공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입니다. 이 꼰대님, 네, 뭐 방송 영상 촬영을 하셨잖아요. 네, 상담을 해주셨는데 네, 좀 생각보다 네. 좀 다른 의견이 막 번쩍번쩍 떠올라서 아 그래요? 제 방송을 모니터링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요. 아, 우리 이 그래. 꼰대님이 하는 거는 네. 배울 게 많아요. 아이고. 그래갖고 꼭 네. 봐요. 그리고 꼭 적어놔. 야. 뭘 적어놔? 단점을 적어놔. 아이 감사합니다. 뭘 지적해야지 막 이런 눈으로. 아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네. 요번에 이제 영상을 보니까 네. 이제 현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네네. 그것도 역세권에 보유하고 계시는데 네. 이 아파트가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덜 올랐대요. 네. 본인 생각에는. 맞아요. 근데 노후 아파트거든. 그런데 제가 네. 볼 때는 네. 그냥 그 주변 아파트에 오르는 만큼 정도는 올랐다고 저는 봐지는 상황이 됐었어요. 근데 우리 이권대님은 이게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보유를 하셔라. 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이 그 영상을 보면서 저거에 대한 본질 가치,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아파트 또는 새 아파트로 변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네. 좀 이렇게 짚어봤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그리고 네. 그 아파트를 팔고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까지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아. 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막 아. 아침에 나오자마자 쫓아온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또 답변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한테 또 다시 전화드려야 될 일도 생기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내용이 네, 이 자, 시청자분이요. 네네. 성남에 이제 살고 계세요. 근데 성남에 내가 갖고 있는 건 오래된 아파트고요. 주변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재개발이 많이 되면서 새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들은 거의 10억대 이상으로 굉장히 고가를 하고 있는데 본인 아파트는 새 아파트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거예요.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재건축이 안 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상담을 답변을 해드린 걸 가지고 우리 권권대님이 보신 거네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그 문제점 또는 지적, 꼭 궁금한 점에 대한 노트를 막 가져와 있거든요. 이제 영상 보고 와서 네. 그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신흥 청구타운 아파트하고 네, 여기 위쪽에 보면은 산성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하고 네, 아파트들이 10년 전에는 몇 개 없었죠? 네, 네, 그런데 몇 개 없는 아파트 중에 신흥 청구가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예전에도 입지가 굉장히 괜찮았던 지역인데 네. 현재도 네. 입지는 뭐 신흥 청구타운을 따라갈 만한 데는 별로 없단 말이죠. 네, 자, 그리고 성남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지하철 노선이 이 8호선이란 말이에요. 네, 자, 8호선 쪽에 여러 가지 주택들도 많이 아파트도 생기기 시작하고 여기에 상업시설이라든지 여러 편의시설들이 다 밀집돼 있어요. 점차적으로 성남이 어떻게 바뀌어가냐 하면 이 위쪽으로는 위례 신도시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분당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닮아가고 있어요. 지금 위에 금강동도 재개발이 됐고 아래쪽으로 중동도 재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는 앞으로 여기 신흥동, 수진동, 태평동 일대가 또 재개발이 될 예정이고 이게 전부 다 만들어졌을 때는 성남이란 데는 거의 5만 가구 정도의 새 아파트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5만 가구면은 이거는 그냥 신도시예요. 굉장히 많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서울에서 네. 가장 대표적인 지역은 마포 같은 지역이 그래요. 마포 공덕 주변은 예전에는 완전히 달동네였죠. 근데 그 지역이 음지에서 완전 양지로 바뀐 게 뉴타운이 되면서 재개발이 되면서 동네가 싹 바뀐 것처럼 성남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향후의 미래 가치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연식이 점점 쌓여가는 동안에 청구 아파트도 연식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거 오래됐잖아요. 네, 네, 이 아파트도 지금 자체로 재건축을 되기에는 용적률이 좀 높아서 당장은 힘들 수 있겠지만 저는 리모델링으로 새 아파트가 된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 대단지 못지않은 이런 충분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봐요. 이권대님 잘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성남 구도심이 네. 뭔지 천지사방이 그렇죠. 막 다 개발되니까 그렇죠. 여기 청구 아파트도 좋아진다. 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청구 아파트가 이제 네. 우리 이권대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리모델링 가면하면은 재건축 아파트와 리모델링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똑같은 평형이라면은
이제 시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건대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이제 내부 구조에 대한 차이점이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평형이라면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 아파트가 음. 좀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게 정상적이다. 맞습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주변에 신규로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이 돼서 재개발이 돼서 네.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 내년이면 바로 입주를 하는 아파트들 그것도 엄청나게 큰 대단지 아파트도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네. 신규 아파트가 있는 상황이면은 이 청구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로 바뀌면서 얼마까지 가는 게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를 예측해 볼 수 있고 네. 또 그러면은 이 얼마까지 갈 수 있는 걸 감안한다면 현재 이 청구 아파트의 가격이 네. 적정한 거냐 아니면 덜 오른 거냐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한번 좀 세세하게 짚어보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판다면 또 어디로 갈 수 있을지까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니까 네. 지도를 보면서 한번 그러시죠.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청구 아파트를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보게 네. 되면은요, 청구 아파트 지금 27평형 정도 되는 게 10억 정도 합니다. 10억 정도. 자, 그런데 네. 이 10억이 단순하게 이 아파트가 10억이 적정한 가격이냐 또 높은 가격이냐 낮은 가격이냐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럴 때는 주변의 신규 아파트 가격을 비교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하늘채 아파트라고 2200세대가 넘는 큰 단지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아파트가 보면 98제곱미터가 한 11억 정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새 아파트와 헌 아파트가 겨우 같은 평형인데 1억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27평 아파트를 노후 아파트를 네. 새 아파트로 신규 아파트로 똑같은 28평을 받는다고 할 때도 추가 부담금을 내야 될 거야 안 내야 될까요? 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것도 작게 들어가지는 아니고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 짓는데 건축비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은 10억이 3억을 보태면 13억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주변에 아파트가 13억까지 가고 있으면은 얘는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인 거야. 근데 얘는 11억 하고 있고 네. 또 여기 보면은 그랑매종이라고 네. 5,000세대가 넘는 어마어마한 5,000세대가 넘는 어마어마한 대단지가 있는데 여기는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하고 있어요. 네. 20평대 후반이 28평형이. 네. 그러면은 이 가격과 이 그 하늘채와 그랑매종의 가격을 기준으로 본다면 네. 청구 아파트는 10억이 적게 오른 게 아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언제 매수했냐? 예를 들면 가격이 이만큼 오르는데 그래서 10억에 도달했잖아요. 네. 근데 이때 투자하신 분들하고 이때 투자하신 분들이 느끼는 게 달라요. 나는 요만큼 수익을 얻었고 이 사람은 이만큼 수익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늦게 투자하신 분들은 요 가격 정도의 상승이니까 내가 투자금 대비 너무 적게 오른 게 아닌가라고 네. 상대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내 지금 현재 가격이 높으냐 나쁘냐 적정하냐를 주변 아파트와 비교를 한다면 좀 더 확실한 어떤 그런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럼 권권대님은 지금 요거를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맞나요? 시청자분이 네. 느끼는 것만큼 얘가 네. 그 청구 아파트가 덜 오른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저 위에 포레스티아가 있어요. 그렇죠. 포레스티아는 완성돼 있죠. 그렇죠. 28평형 정도 되는 아파트가 한 14억 정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그 그랑매종하고 그다음에 하늘채 같은 경우는 2022년 하반기 정도에 입주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공사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입주를 했을 때 가격이 조금은 덜 미쳐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13억에서 한 14억 정도까지는 얘네들 그랑매종과 하늘채도 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28평형, 27평형에서 추가 부담금으로 똑같은 평형을 받는다면 적어도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는 추가 부담금을 내야만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이 네. 아파트가 그렇게 저평가되거나 덜 오른 것 같지는 않다. 맞습니다. 저도 제가 본 거는 날카롭죠? 이 지역에 날카롭습니다. 아파 죽겠어요, 아주 그냥. 예? 자, 제가 그러면 얼굴은 업데이트한데 제가 좀 날카롭습니다. 여기 더 이상 그만 얘기하고. 아, 네네. 그러면 네. 그럼 권권대님 만약 이걸 판다라고 했을 때 네네네. 그럼 이거보다 더 좋은 최선의 선택이 있겠습니까? 있죠. 번쩍 또 오르죠. 그래요? 네. 알려주세요. 네. 네.
자, 여기는 분당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분당에도 그러면 그 금액대에 맞춰서 갈 좋은 데가 있습니까? 자, 성남시에 보면은 네. 지금 현재 수정구나 수진동이나 뭐 네. 지금 성남 구도심이 있고 네. 분당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분당이 사실 보면은 성남 구도심보다 서울에서 물리적 거리는 더 멀리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성남 구도심은 지금 현재 8호선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야탑은 분당선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분당선은 강남으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 네. 근데 8호선은 2호선을 거쳐서 또는 3호선을 거쳐서 환승을 해야만 갈 수 있다라는 네네. 차이점이 있어요. 예. 두 번째 차이점이 구도심이 아무리 정비를 해도 계획 처음부터 네. 밑그림을 싹 그려놓고 계획적인 도시들과의 그 인프라라든지 도시의 어떤 그런 구조가 좀 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기 좋은 그런 여건들을 본다면 성남 구도심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살기 좋은 지역이 되겠지만 분당이 훨씬 더 살기 좋은 여건을 잘 갖추고 있다라는 측면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제가 네, 알기로 분당 쪽이 네. 확실히 집값은 비싸죠.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싸잖아요. 엄청 비싸죠. 예. 그래 비싼데 네. 지금 그 청구 아파트와 같은 가격으로 네. 거의 같은 평형을 살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니에요. 기회잖아요. 기회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야탑역을 오게 되면 야탑역 네. 옆에가 판교 테크노밸리잖아요. 그렇죠. 제2판교 테크노밸리도 그러니까 제1도 있고 2도 있고 뭐 3도 이제 계획이 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수요가 이제 직접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수요가 증가될 수 있고 네. 또 이 저기 성남 분당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델링이 되든 또는 재건축 연한까지 세운 아파트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파트에 대한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에요. 네. 여기서 제가 보면은 분당에서 리모델링 시범 단지로 네. 지정돼 있는 공무원 2단지 같은 경우 네. 보시다시피 84제곱미터가 9억밖에 안 하죠. 오. 매화마을 이제 공무원 2단지. 그렇죠. 위쪽에 이제 1단지도 리모델링 단지고.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거리가 네. 걸어서 이렇게 꺾어서 걸어도 한 6분에서 한 8분이면 갑니다. 뛰어가야 이거 아닌가요? 전력 질주하면 1분에도 갑니다. 아, 그런데 약간 역세권하고 좀 떨어져 있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역세권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네. 여기 이제 장미마을 코롱 같은 경우는 한 78제곱미터, 한 예. 23평형 정도 되는 게 24평형 정도 되는 게 10억 8천 정도 하잖아요. 확실히 그러면은 역세권이 비싸네. 그렇죠. 예. 대단지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네. 뭐 이것도 공무원 2단지도 또는 코롱 아파트도 지금 청구 아파트를 팔고 네. 살 수 있는 사정권 안에 있는 거다. 음. 근데 입지적으로 구도심보다 또 분당선이라는 교통 여건이 이제 선릉역으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네. 그런 요건을 갖고 있는데 주변이 전부 다 같이 예를 분당 같은 경우도 성남시 구도심도 전반적으로 사방팔방이 개발되지만 그렇죠. 여기도 시장만 한다면 너도 나도 아파트들이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판교랑도 훨씬 더 가깝고 그래서 판교의 가격을 기준으로 본다면 분당의 가격은 새 아파트로 바뀌면서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여력은 네. 좀 충분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판교가 워낙 비싸니까. 저는 일단은 이 권권대님이 얘기해 주신 네. 여기 매화마을에는 공무원 2단지 있잖아요. 네네. 사실 얘는 제가 수긍이 갑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기존에 있는 단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도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네네. 지금 뭐 리모델링이 되고 이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도 보통 20평대도 10억이 넘는 상황인데 그러면 리모델링 추가 부담금 들어가서 새 아파트가 됐을 때는 이 금액도 거의 뭐 16억대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죠. 네. 여기서 예를 들면은 그 24평이 네. 리모델링을 하면 한 32평 정도를 받게 되거든요. 네. 추가 부담금 예상하는 게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은 자 그렇죠. 9억에서 3억을 더하면은 12억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20평대를 받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30평대. 30평대 새 아파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 30평대 새 아파트는 저는 20억은 봅니다. 그러면 12억 들여서 20억이면 네.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빨리 그럼 진행돼야 되겠네요. 예? 아니 뭐 돈 버는 건 좋은데 빨리 돼야 되겠죠? 빨리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데 네. 어쨌든 시간을 좀 들이더라도 이런 정도의 미래 가치를 좀 차이점을 네. 구분하고 내가 보다 좋은 어떤 지역으로 갈 수 있다면 네. 지금 시기가 오히려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높다라고만 볼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갈아타기에는 좀 더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기회를 포착하시고
그 남들이 기회를 못 잡을 때 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청자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에서 우리 꼬대님도 이 내용 알아요. 아는데 제가 이제 상대편으로서 이제 지적해주는 그런 컨셉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지적 콘텐츠입니까? 아, 그럼요. 지적질. 자, 오늘 영상 뭐 재밌게 보셨으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게 되면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